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연일 희망보다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크립토 마켓도 주식 시장도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4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실업률은 하락하고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 힘을 더해주는 결과가 됐고, 이게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 시장도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래저래 1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의 순간에 매수를 해야 나중에 환희를 즐길 수 있다라는 저가 매수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이런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크게 엇갈릴 정도로 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 입장으로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이슈에 눈길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 이더리움이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 뚜렷하게 증가할 정도로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소식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한 호재성 이슈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오를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종목들이나 메타버스, 또 NFT 종목들은 반등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흐름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산업 자체가 분산화돼서 발전하고 또 각광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에 기대곤 했던 알트코인들의 시세 역시 꽤나 의미 있는 독립성을 확보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대체로 기회는 상승장에서보다는 하락장에서 창출된다라는 점 잘 참고하셔서 이슈와 정보들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4만 달러 초반까지 일시 후퇴한 뒤에 지금은 4만 2천 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1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더 악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황이 심각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정도로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매매 결정을 내리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대를 간당간당 유지하면서 여전히 상당히 저하된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1월 6일 42,500달러 지지선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가격은 39,600달러 부근의 다음 지지선에 근접했다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을 향하는 이동평균과 과매도 영역 근처의 RSI는 곰 세력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곰 세력이 39,600달러 아래로 가격을 유지하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반대로 39,600달러에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은 다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6,811달러 위로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하락세가 끝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징후가 될 것이다. 강세 모멘텀이 휴식을 취한 뒤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5610달러 위에서 마감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에서 안정화됐고 지난주에 대략 9% 정도 하락했다. 분석가들은 가격이 횡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지지라인이 깨질 경우에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시장 레버리지 감소는 더 건전한 시장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더가 포지션 규모를 축소할 때 추가적인 하락 변동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지난 수요일 매도세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격 하락 기간 동안 8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이뤄지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영구수와 펀딩 비율이 최근 몇 주 동안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이미 상당한 위험은 제거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 매도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거래소 순유입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 1년 동안 거래소를 오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순흐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 더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했고 이건 투자 심리의 약세 전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거래소로 유입되는 양이 많다는 것은 매도 의향이 커진 상황을 의미하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거래소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홀딩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거래소로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이 추세 변화를 보여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장기간 시장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코인데스크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중론자로 평가받는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최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저가 매수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실 거래에서 더 많은 손실을 추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지난 1980년 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은을 더 싸게 구매하라고 유혹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은은 1온스에 21.62달러에서 10.8달러로 폭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모든 시장 상황이 똑같진 않다. 암호화폐의 경우 미국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돈을 벌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는데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떨어지는 칼은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우리는 지금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차트적으로 38,000달러 또는 4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발견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현재 하락세는 단기 홀더들이 여전히 손절하고 있다는 점과 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한 거지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털 이슈 때문이 아니라면서 기존의 강세론자다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 전반이 휘청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임금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준의 긴축 정책 가속화 입장에 힘을 보태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미국의 1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19만 9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월가의 전망치였던 42만 2천 개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3.9%로 11월보다 낮아졌고 역시 다우존스 전망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팬데믹 발생 이후 최저 수준이면서 2020년 2월 기록한 50년 최저치 3.5%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보다는 0.6%, 전년보다는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예상보다 큰 폭의 임금 상승은 신규 근로자들을 유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더 빠른 통화 긴축 정책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이번 1월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26일 브리핑 과정에서 다시금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팎의 상황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라는 전망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올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해 비트코인을 주식 대비 우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암호화폐가 가장 투기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자산으로 꼽히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예비 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미국 달러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2022년에도 우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관심은 참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페이팔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은 페이팔 아이폰 앱에서 그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페이팔 코인이라는 로고와 코드가 포착된 건데 특히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네오코인의 로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정체가 불분명한 C자 모양의 코인 로고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더리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집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이팔 대변인은 해당 코드와 로고는 내부 부서에서 진행한 해커톤에서 나온 것이다. 코인의 명칭과 로고는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페이팔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4개 암호화폐를 결제 지원하고 있는데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더불어서 결제 지원 코인 종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레이스케일이 2022년 주목할 암호화폐 산업 핵심 트렌드를 밝혔는데 지금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나름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는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동향과 성장 분야로 암호화폐 인프라, 암호화폐 프로토콜의 부상, 웹3와 메타버스, 예술을 제외한 NFT의 활용, 규제 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NFT를 통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더 융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NFT의 진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가 올 한 해를 이끌 핵심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NFT와 메타버스가 열풍을 띈다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더 주목받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디파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엑스인피니티 등 수많은 종목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들이 주목받는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에는 솔라나, 폴리곤, 테라 등 요즘 관심도 높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보안 관련 프로젝트들 역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캐시와 호라이즌 등의 종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메타와 펀더멘털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목들,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 장기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크립토 초보자분들은 이런 메타의 흐름과 해당 메타 종목들에 대해서 더 깊은 리서치를 하신 뒤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꼭 매우 많이 무척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추천해주는 종목들,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이런 무지성 매수를 하면 대부분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결국에는 후회하고 결국에는 남 탓만 하는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투자 습성을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으로 느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정보들 잘 참고하시고 종목 분석 철저히 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